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러닝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강사가 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법이 아닌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 전달 방식을 써놓은 책입니다. 저자는 러닝 퍼실리테이션 대표 정광욱 저자님께서 쓰셨고요. 그 다음에 플랜 B 디자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지금 현재 강사나 교사분이시라면 꼭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퍼실리테이션 하면은 강사들에게는 좀 익숙한 용어지만 일반인이나 아니면 미래 강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 좀 덜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여기는 앞에 또 러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 퍼실리테이션은 여기에 정의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적어 봤는데요. 이거 적어 보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내용이 너무 좋은데 또 내용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또 A4지 절반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저는 요거를 평소에 좀 수시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고요. 그래서 정의는 이거예요. 학습자가 서로 간의 동료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주체는 강사가 아닌 거예요. 이 정의를 따르면 강의의 주체는 학습자예요. 그리고 강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은 동료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 전입니다. 학습 전이라는 것은 내가 강의장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강의장 밖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구체적인 목적이고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 책의 목차도 참 잘 구성을 해놨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는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 배경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예를 들어서 고객들로부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개개인 간의 역량 개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싶다.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그 강의를 4시간 동안 해달라. 그러면 4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이제 교육 과정 설계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어떤 스킬로, 어떤 질문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3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4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스킬, 어떻게 하면은 자는 사람들 깨우고 사람들 동기부여도 시키고 하는 그런 기법들도 4장에서 많이 소개해놨어요. 그리고 특히 좋은 건 이 책 마지막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참고 문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참고 문헌들도 뒤에 이렇게 쭉 다 나열해놨는데요. 시간 나면 이 책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쓴 배경, 그리고 러닝 퍼실리테이션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입식 전달 교육보다 이 러닝 퍼실리테이션이 더 효과적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고요. 2장에 가면은 교육 과정 설계예요. 설계는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설계는 여기서는 이렇게 7단계로 설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7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강의를 의뢰받고
그러면 이제 강의를 4시간 동안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초반에는 물론 뭐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먼저 일단 이제 이 공간이 심리적으로 학습자들한테 좀 안정적인 곳이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면 좋아요. 안 그러고 갑자기 시작하면 다들 긴장된 상태에서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거 이제 좀 사전 단계고요. 1단계는 이제 좀 학습 목표 제시입니다. 오늘 뭘 할 거다, 오늘 이거 왜 하는 거다, 오늘 해서 내야 될 결과물은 뭐다, 이거를 1단계에서 제시하면 좋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과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설정했으니까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3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게끔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강사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때 약간의 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론 강의를 좀 해주고, 이런 이론으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생성하세요, 또는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힌트를 제시하는 역할, 이때 이제 강사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론, 힌트 제공 이런 것들이 좀 4단계 정도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생성되었잖아요. 그럼 이 아이디어끼리 이렇게 잘 분류를 해서 또는 장점, 단점을 뽑는다든지, 이것도 서로 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법을 찾고,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좀 하나 더 덧붙이면 성찰, 회고,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쭉 미리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강의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2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세밀하게 설계할 거냐, 이제 그건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설계의 가장 중심은 질문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은 질문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KWLM 질문법 해서 뭐 K단계, W단계, L단계, M단계. 그래서 이제 K는 Know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거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What to know. 그럼 앞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또 쓰게 하고, 쓰고 나누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earn. 마지막에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를 K를 좀 앞 단계에 놓고, W를 중간 단계에 놓고, L, learn,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제 끝 단계에 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M 단계. 그러니까 뭐죠?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장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더 뭐 하실 겁니까? 이것까지 쓰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 전이를 위한 단계겠죠. 좀 KWLM 질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과정을 설계할 때 이제 유명한 GROW, grow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G는 원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설계 단계 처음에 오늘 원하는 목표가 뭐예요? 하면 서로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쓰고 발표하면 자신들이 오늘 뭘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얼리티, R이죠. 현재 상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현상과 앞 단계에서 기대 상태를 정의했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GROW잖아요. O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은 뭐냐 하면 해법이죠. 이제 해법을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W는 이제 will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의지잖아요. 앞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grow만 알고 있어도 GROW로 뭐 4시간이든 8시간이든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G로 목표 설정하는데 뭐 1시간 정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 현상 분석하는데 또 1-2시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O, 옵션, 해법 도출하는데 뭐 또 한 2-3시간 쓸 수 있고, 그러면 또 발표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will, 그럼 마무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GROW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뭐 STAR, STAR, 그 다음에 DVDM. 이거 이제 여기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2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3장은 뭐 예술적으로 촉진하자, 의미를 디자인하자,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자 하면서 이 학습을 좀 더 촉진하는 교육 설계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구체적으로 이 저자께서 본인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퍼실리테이팅 기법들을 다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마치 영업 기밀 같은데 이런 거 다 공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 실제적으로 그 수강생들의 피드백이 이랬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는 얘기겠죠. 안심하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우리 뭐 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좀 동기부여를 하는 스킬, 스팟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뭐 쓰면 좋을까?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190페이지부터 4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4장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하면 뭐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법, 그래서 뭐 2명씩 대화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먼저 쓰고 말하기, 그 다음에 익명 어플리케이션 쓰는 법, 그 어플리케이션의 주소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5가지 발표 기법 이래가지고 뭐 옆조에 가서 발표하기, 그 다음에 갤러리 워크라고 해서 벽에 붙여놓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쭉 둘러보게 하는 법,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직접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를 검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강의하러 가서 키워드, 저 개념부터 정의해주고 시작하는데 그 개념을 핸드폰을 검색하게 해서 서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찾은 거를 옆조에 가서 가르치게 하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해야 될 과제의 개념을 자기들이 찾아서 하기 때문에 더 뿌듯하고, 본인이 찾은 거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또 그거를 옆조에 가서 발표하면 가르치게 되니까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입식 강의는 교사가 제일 많이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자기가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은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스팟 기법들도 4장에는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보면 일단 책도 되게 종이의 질도 좋고요. 안에도 가독성이 좋아요. 읽기도 되게 좋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론도 충분하고 실사례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사와 강사들은 이 책을 꼭 읽고, 학습자들이 정말로 오늘 강의를 듣고 나가서 학습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하시면 제가 더 많은 책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